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1.7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과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백신 스와프는 결국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의 위탁 생산을 공급받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직접 원액을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에서 원액을 받아서 용기에 담는 단순한 형식의 위탁 생산이라서 오늘 한국의 제약과 바이오, 백신 관련주들은 모두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지난주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300억 원을 순매도했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6,047억 원이나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5월 달에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에 공매도 누적 거래 대금이 벌써 10조 원이나 돌파되었는데 공매도 때문인지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 증시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다른 아시아 증시는 모두 상승하는데 한국 증시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일은 한국 증시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 아시아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일본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오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가 대만과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따라 내렸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이렇게 상승 중이며 지금 막 개장된 유럽 증시 역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장이 개장되자마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를 하고 있었고 또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장 초반부터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하고 있었고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코스피를 매도 중이었죠. 하지만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도 보시면은 아침에 외국인 투자자가 살짝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 중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아침부터서 매수 중이라고 나와도 장중에 다시 매도할 가능성을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차 매동과 2차 매동을 보시면은 분명히 외국인이 매수 중이라고 나오지만 후반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더욱더 거세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천억 정도를 매도했어요. 하지만 공매도 거래 대금은 6천억. 와... 오늘 한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했을까?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고 또 주말에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한국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라던가 알트코인, 코인 시장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한 종목당 최소 40에서 50% 이상, 이거는 코스피와 코스닥과 똑같은 코인 지수인데 지수가 12%대 급락이 나왔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제약과 바이오주가 박살이 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단 4개의 코인을 제외하고 상승한 코인이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코인들의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30%. 특히 어제는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이 깨지며 3천만 원대에 진입을 했고, 현재는 비트코인이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은 말이죠, 현재 한 달 넘게 하락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메이저라서 이만큼밖에 안 빠졌지만 알트코인들은 빠진 퍼센트가 기본 80% 이상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을 한번 보죠.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하락률을 보세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18,000원짜리가 단 2주 만에 5,000원이 돼버렸습니다. 5,000원. 어제는 4,800원까지 갔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대하락장이라서 제가 선물로 수익을 내보려고 했는데 선물로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다르게 몇 배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포지션이 자동으로 청산이 돼요. 돈이 그냥 녹아서 사라진다란 얘기죠. 그래서 어제는 선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없었고 현물로도 수익을 내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자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한 코인 관련주들은 전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보시면은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82%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93% 하락폭을 축소하며 마무리가 되었지만, 수급을 보시면은 검은머리 외국인과 금융투자, 투신 등 단타의 제왕들이 몰려왔어요. 이거는 내일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니까 우리 기술 투자라던가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혹은 대성창투를 사봐야 되겠구나, 개인들이 몰려올 걸 알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보세요. 검은머리 외국인과 사모하는 사모펀드 매수. 이게 지난번에도 똑같았었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밑에서 받아먹고 그 다음날 잠깐 갭 띄우고 쭉 빼버리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외국인의 평단가는 지금 5,690원부터 매집을 했으니까 얘네는 5,69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코인 관련주를 손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은 여러분 선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공매도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대차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작년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22,000원대에서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파미셀 주가 어떻게 됐나요? 계속 내려갑니다. 15,0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외국인 기관 평단가에 터치도 못 해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여기서 대량으로 내려갈 때마다 매집을 했다? 그럼 이 위로 올라가겠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22,000원대에 매수해서 결국에는 16,000원대하고 15,000원대 로스커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인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계속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식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코인은 잠깐 쉬고 주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코인이랑 주식시장이랑 같이 이어져 있어서 코인 시장이 망하면 주식시장도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018년도를 보시면은 분명히 코스피가 2,600을 찍었지만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이 2,600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급락한 그 달에 같이 코스피도 내렸고 그 뒤로 비트코인은 300만 원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00포인트까지 같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지금 몰빵을 때려버리시면은 인생을 정말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지금은 투자금을 줄여야 됩니다. 보통 하락장의 신호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스펙주라던가 우선주가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오면은 이럴 때 한국 증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하나투자 우, 하이트진로 우, 삼성스펙 2호
노루홀딩스 우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왔죠. 물론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현재 코인이든 주식이든 전부 다 하방으로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죠. 오늘 절대로 백신주 들어가지 말라. 왜?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관련 뉴스는 예전부터 나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90만원까지 갔다 왔다. 그리고 공매도 사상 최고치, 재료 소멸로 보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mRNA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있는데,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해도 기술 이전은 없었고, 또 단순하게 원액을 받아서 무균 상태의 유리병에 넣는 포장 업무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백신 관련주 아침에 갭이 뜨더라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열사처럼 외쳤습니다. 자, 아침에 삼성바이오로직스 5.23%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0.35%. 수급 주체는 당연히 뉴스만 보고 따라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죠. 그리고 아침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엔 갭이 뜨고 시작했는데, 서린바이오도 모더나가 원액을 공급해서 백신을 생산할 경우에는 서린바이오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백신 관련주 보세요. 아침부터서 하방 부위에 걸렸고 시간의 잔량의 매수 수량도 거의 없습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이 뜨고 바로 이렇게 9시 31분에 하방 부위에까지 찍었었는데, 오늘 종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11.75%, 고점이 8.29%니까 모더나 뉴스만 보시고 아침에 그냥 무턱대고 매수했다면 오늘 마이너스 19% 이상 손실을 받겠죠.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은 대부분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 있고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3일 단일가에 걸리는 조건이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3일 단일가에 걸리는데, 만약에 오늘 급등해봐라. 그럼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털고 나갈 거냐. 그럼 오늘 무조건 던진다라고 보면 된다. 이현제약도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13.84%까지 빠졌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켜놓고 뺄 때 반등을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쭉 빼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세력선, 상한가가 이렇게 있으면 상한가가 처음 시작한 자리,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올 거다 생각해서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마알루미늄도 보시면은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다? 그럼 오늘 아침에 갭 뜨자마자 팔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아침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폭포수처럼 빠져버렸죠. 그래서 요즘에 상한가를 가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게, UID라는 종목을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패에 들어갈 뻔했다가 상패를 면해서 첫날에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상한가가 시작된 자리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아슬아슬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스릴도 넘치기도 하고. 그런 기법 같은 게 잘 맞았던 시기가 있죠. 바로 2020년도 중순부터였죠.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기법이라던가 매매법 어떤 걸 써도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오르는 종목이 80% 이상, 내리는 종목이 20%도 안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내리는 종목이 1100 종목, 상승 종목이 300 종목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아는 매매법 적용을 해봐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모더나 백신 관련 댓글이 있더군요. 모더나 백신 원액을 국내에서 완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서린바이오하고 아미노로직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요? 예, 안 필요하죠. 왜냐면은 원액을 받아서 병에다가 그냥 담는 거기 때문에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최저가 마이너스 8.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온 건 그냥 시스템 설정에서 이렇게 뭐 상한가 혹은 이렇게 급등하기 직전에 가격으로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매수하게 프로그래밍을 해놨거나 특정 가격대에 프로그래밍을 해놔서 그냥 매수가 들어온 것 뿐이에요. 자, 전날에는 마이너스 10%가 빠졌고 그 다음날엔 마이너스 8%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 이틀 동안은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계속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엔 지난주 금요일날 찌라시를 띄운 다음에 종가 고가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하지만 24,500원 위로는 절대로 못 가게 막아두었고 24,000원에선 이렇게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지만 24,500원에서는 대량의 매도가 나온다. 딱 여기 가격대를 유지해야지 3일 단일가 매매라던가 투자 경고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 가격대가 19,100원부터서 24,350원까지 배수를 했으니까 얘네들 평단가가 2만원 넘길 거다. 2만원은 지켜주겠지. 그런 생각 아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처럼 C형 간염이라던가 혹은 살인용 찐득이라던가 여러가지 찌라시를 띄워가지고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갭상승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여기에 매집되어 있는 수량이 전부 다 매도로 돌변하면서 품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 천국, 아니 찌라시 천국이에요. 매일매일 찌라시가 나와요. 매일매일 찌라시가 나오는데 찌라시 내용도 별게 없어. 하지만 장중에 잠깐 상승이 나오죠. 하지만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원생명과학은 만연 적자 기업이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라이스 먹듯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백신 관련주가 무너지니까 제약과 바이오주가 그냥 덩달아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다 무너졌고 오늘 시젠을 비롯한 여러가지 진단키트 관련주도 모두 급락이 나왔죠.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락이 나온 건 너무나 당연하죠. 백신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코다리 바이러스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강해지기 때문에 시젠이라던가 수젠텍,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공매도 탑순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현재 대주 잔고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주 잔고가 가능한 수량이 있어야지 매매가 가능한데 이거는 장이 끝나니까 남아있는 거고 장중에는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 종목을 여러분 외국인 기관을 따라서 공매도를 쳤으면은 우린 얼마를 벌었을까요? 진짜 이렇게 한 달 넘게 계속 빼는 거는 보기 드문 현상이기도 한데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3월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하락장다운 하락장이 거의 없었어요. 하락장이라고 해봤자 여기 잠깐 내린 거 작년 8월부터서 9월달까지 여기 잠깐 내린 게 있어도 여긴 중간중간에 반등이라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지만 아직도 코스피가 3100포인트죠. 원래 한국의 코스피는 박스피였기 때문에 횡보가 길고 하락이 자주 나왔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018년도였죠. 이렇게 장이 계속 내리는데 기간을 보세요. 5월달부터서 7월달까지 2달 동안 거의 반등다운 반등은 안 나오고 횡보 내지 하락, 잠깐 반등 나왔다 하락, 그리고 또 3달 동안 지수가 횡보하고 결국에 또 급락. 근데 이 급락하는 강도가 얼마다? 한 달 동안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내렸어요. 마치 아까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한데 여러분 저렇게 하락장이 찾아오고 횡보가 길어지거나 하락이 길어질 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하락장을 대응하는 방법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매매를 안 하고 장이 다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방법. 두 번째는 인버스라던가 혹은 레버리지를 번갈아 가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잡주, 정치 테마주라던가 스펙주 혹은 품절주 이런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아니면은 지수가 최하단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원일 때는 지수가 한국은 항상 박스피였습니다. 1800에서 2000까지 계속 와리가리만 치기 때문에 1800에서 매수하고 2000이 오면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어요. 1800대는 그냥 돈을 막 찔렀어요. 그리고 지수 고점에 왔을 때는 무조건 매도. 2200을 가든 2300을 가든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2000 터치하면 다 팔고 튀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코스피 저가가 얼마입니까? 1500. 고가는 2050. 그 다음에 다시 저가가 1800. 고가는 2231. 다시 다음 연도 코스피 저가 거의 1800. 고가 2000. 저가 얼마? 1800. 고가 2000.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코스피 1800에서 사서 2000에서 파는 그런 전법을 썼고
옛날에는 현대차 같은 걸 많이 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20만 원에 사서 24만 원에 팔고 23만 원에 팔고 요런 전법도 되게 많이 썼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막 7만 전자라고 불리기 전에는 5만 전자, 6만 전자였거든요. 근데 5만 원대는 못 잡았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려갈 거라 생각해서 막. 그래서 보통 6만 5천에서 7만 원에 사가지고 9만 원 이전에 던지는 전법을 많이 썼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9만 원을 절대 못 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꺾이면 바로 던져야 돼. 요런 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다 꺾이면 바로 던지고 이런 데 올라가도 내게 아니다. 왜? 지수가 지금 이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2천에 도달해 있어. 여기서 안 사고 다음번 지수가 1800 갔을 때 6만 원 밑에 있으면 사야지. 예, 하고 막 잡고 그랬었죠. 그리고 회사원 때는 단타는 거의 못 쳤고 당연히 배당을 주는 종목, 왜냐하면 물려도 배당이나 받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도 있었고 SO일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도 중간 배당도 있었고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죠.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풀 매수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매수를 별로 안 하셨더군요. 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고작 1,700억 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8천억, 거기다 7천억, 4천억 이상 매수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수량이 많이 적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인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치 코인이라고 한국에서 만든 코인 같은 경우엔 최근에 하루에 막 100%, 200%, 300%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코인이 하루에 30%, 40% 내리니까 돈 있을 때 돈 놔두면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 생각에 한국 코인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해외 상장된 코인을 사신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K뱅크라던가 업비트 출금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돈을 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입금과 출금하는 서버가 터져가지고 입출금이 안 돼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이라던가 석가탄신일날 분명히 휴장이었고 외국 증시는 이틀 동안 내렸기 때문에 하락분을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이렇게 방어하러 들어와줘서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해외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 증시가 오늘 같은 날 상승을 했지만 한국 증시는 하락을 해도 다른 나라와 증시가 키 맞추기에 들어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방금 뉴스 속보로 나오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문에 중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겠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자, 중국의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국이 이번 공동 성명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과 현재 중국과 미국은 무역 전쟁 중인데 지금 미국은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중국을 억압 탄압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평화, 지역평화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히토류 관련주인 동국 RNS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플러스 4.0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가 종가 고가로 가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서 빠지는 그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종가가 이렇게 고가로 마무리됐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락. 오늘 같은 경우에 해인은 마이너스 3.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동국 RNS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얘도 조금 상승했네요. 플러스 1.80% 상승 마감.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가 결국 체결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화이자 백신 관련주인 KPS 생명과학이 오늘 마이너스 12.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mRNA 관련주에서 화이자 백신이라던가 모더나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 전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관련주인데 오늘 마이너스 3.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엔투텍 역시 모더나 관련주인데 마이너스 3.5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지난주 이 영상에서 백신 스와프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투어를 이렇게 매수를 걸어놨는데 너무 가격을 싸게 해서 그런지 결국 체결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와, 그런데 여러분, 체결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백신 스와프가 체결이 안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침부터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물론 종가는 플러스 1.46%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종가 베팅을 한 다음에 꾹 참고 있었으면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투어 오늘 마이너스 3.31%까지 빠졌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매수가가 74,000원이었는데 73,000원을 터치했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하나투어를 지난주에 여기서 매수를 했었다라면은 뭐 가지고 갔으면 이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한 3%에서 4% 났겠지만 반대로 74,000원이 여기가 무너진다라면 전 바로 손절을 했을 그럴 가능성도 높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손절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제가 먹고 나오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지 여기서 뭐 빠진다고 분할로 여기서 사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한 번에 사서 그냥 한 번에 다 파는 그런 매매법을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볼 수는 있어도 만약에 73,000원이 깨지면 그 다음에 72,000원, 7만원 이렇게까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거나 본절로 나오거나 뭐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는 그냥 보합으로 출발이 되었고 장 초반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85%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아니 아침에 이렇게 보시면 USB 창구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도가 꺼려지더군요. 물론 2,000주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는 장 초반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외국인 창구가 떠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외국인 창구 JP 모건이 이렇게 매도 상위 창구에 있고 여기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길래 여행주는 오늘 매수하지 못했죠. 다들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개인 투자자는 여행주를 모두 매도했기 때문이죠. 오늘 같은 날 되게 찜찜하잖아요. 아침부터서 백신 관련주가 내리고 있고 백신 스와프도 안 됐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고 외국인 창구가 매도하고 있네. 아, 위기는 곧 기회. 한번 사볼까? 그랬다가 백신 관련주 들어갔으면 오늘 깡통 찼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대부분 메타버스로 몰리더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고 종가 역시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지난주였죠. 민간 합작 메타버스 생태계 육성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죠. 지난주 18일날 판교 정보통신기술문화융합센터에서 메타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았어요. 참가하는 업체를 보시면은 SK텔레콤, KT, U+, KBS, MBC, SBS, EBS, 카카오엔터, CJ 와,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죠. 그래서 오늘 장도 안 좋고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고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22%나 상승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신고가인데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내일 잠깐 갭을 띄우고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을 보여줄까요? 최근 트렌드가 요거죠. 요렇게 상한가를 띄워놓고 잠깐 갭 띄워놓고 올리는 척하고 그냥 쭉 빼버리기. 얘는 내일 장이 또 안 좋아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애니 플러스 막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이 지금 무슨 흑자로 전환해가지고 실적 때문에 올랐다? 아, 그냥 개소리입니다. 시가총액이 낮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 좋아가지고 저렇게 주가가 금방 오른 거죠. 오늘 매수 주체도 자세히 보시면은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상한가를 끌어올려줬어요. 이 종목은 금요일에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 빼버리고 지난번에 상한가를 찍었는데 그냥 줄줄이 소세지처럼 계속 빼버리니까 좀 종목 자체가 되게 쓰레기 같고 아프리카라던가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장중에 매매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장중에 매매하기도 무서운 종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미국 증시가 그냥 괜찮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오늘처럼 잡주보다 아침부터서 일반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쪽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라던가 사모하는 사모펀드 투신들이 일부러 8만원을 만들어줬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8만원만 넘으면은 8만원 지지해주는구나 하면서 들어온다고. 지난주 같은 경우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지난주 매도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란 사실,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를 쳤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가장 많은 공매도가 8만원대 쳐졌는데 그 기록을 오늘 또 깼어요. 이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12만 3천원에 대량의 공매도를 쳤는데 그 뒤로 12만 3천원만 갈 경우에는 계속 밀려요. 종가 기준으로 12만원을 깔짝깔짝 넘겨주지만 결국 다음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플러스 4.68%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초가가 플러스 6.83%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원전 뉴스를 보고 매수했다면 오늘 물리셨죠. 두산중공업과 다르게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5.29%나 상승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죠. 옛날에는 하락장 때 경기 방어주가 한전이었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원만 넘어갈 경우에는 조루처럼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심해요. 이번에도 여기 2만 5천원 넘겨가지고 정착을 해야지, 정착을 못 시키면은 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횡보만 하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시려면은 차라리 여기 2만 5천원대 정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잡는 게 낫지,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진짜 지금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한 겁니까? 이건 현대차도 상당히 비슷한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똑같죠. 23만원만 돌파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빠지거나 23만원 터치하고 다시 빠지거나, 현대차도 여기 마의 벽 23만원을 뚫어야지 그 다음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이런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또 빠지면은 횡보가 너무너무나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움직이는 섹터를 보시면 생각보다 움직이는 섹터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종목이 80%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움직이는 섹터도 별로 없고, 상승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셔도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에서 너무 수익률을 크게 잡거나 혹은 수익을 줬는데 수익을 안 챙기고 나갈 경우에는 그냥 수익도 날리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계좌가 망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JYP라던가 혹은 YG엔터, SM 이런 엔터주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엔터주들을 이렇게 고점에서 잡아버리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좀 빠져가지고 내려올 때 잡아야지, 이런 데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해서 수익 낸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락장이 어느 정도 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도 급락이 나왔듯이 주식시장도 하락장이 오면 한 달 내내 하락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연일 한국 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 공매도 대금은 한 달 동안 벌써 10조 원이 넘었어요. 언제든 장이 하락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도 어느 정도 챙겨 두시고 너무 무리하게 베팅 금액을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을 조심하세요.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벤트로 인해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이 매우 많았죠.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매일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만 많이 매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공매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을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로 매수하는 종목은 시장 속보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해 보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한동규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